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범희입니다. 제일 처음 중국몽의 추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레드 룰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중국인데요. 그 처음에 있는 중국몽의 추락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비추어 볼 때 세상에 드러난 중국의 정책과 중국의 모습이 사실과 다른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이 주된 주제였고, 두 번째 한 레드 룰렛은 정말 중국 본토 사람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은 중국 공산당 혁명 세력 그리고 그 자손들의 부정과 부패, 공산당의 허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보이지 않는 중국입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중국의 어떤 실체가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설가가 쓴 책이 아니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교수가 40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농촌을 직접 방문하고 면접 조사를 한 결과를 연구한 그 내용을 소개한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국. 무엇이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가? 이것이 지금 대주제입니다. 저자는 스콧 로젤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그 다음에 네털리 헬 두 분이 공저를 한 책입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중국을 다 보려면 매우 헌신적인 사람만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자는 Rural Education Action Program, 이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농촌 교육 행동 프로그램이라는 그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중국 정부의 허락하에 중국의 농촌을 40년간 방문을 하면서 통계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중국의 33개 시 자치구 등을 중에서 26개 지역에서 50만 명을 인터뷰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첫째, 왜 중국의 농촌은 이렇게 뒤처졌는가? 두 번째, 왜 정부는 교육과 보건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는가? 세 번째,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위험들을 최소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세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중국인에게도 이걸 볼 수가 별로 없습니다. 왜? 빠른 고속도로, 빠른 고속전철 이런 것들이 지금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농촌을 경유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옛날같이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 또는 지방도로를 달리는 버스 이런 게 있을 시절에는 그 지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걸 보기가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이 저자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당시 1983년도인데 그래도 연구할 당시에 저자가 100위엔짜리 동전을 지폐를 들고 100위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짜리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연구자들 중에서 30에서 40대 청년을 이 농촌에서 발견한 사람에게는 이 100위엔 지폐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20년 이상 깨지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농촌 지역에는 젊은 인력이 없는 겁니다. 다 도시로 나가고. 그런데 2016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냥 금이 환영한 게 아니고 직업을 잃고 돌아온 거예요. 기존 기업 대체 입지 이런 얘기는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이 없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그것이 임금이 상승됐을 때, 원가가 맞지 않았을 때 다른 대체 입지를 찾아서 나가죠.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때문에 도저히 원자재 공급이나 중간자재 공급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인력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인민에 대한 투자를 실패한 대표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2015년 현재 대학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을 보면 중국의 12% 정도 남짓합니다.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OECD 평균 전부 35%가 넘습니다. 다음에 2015년 현재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중국은 30% 채 안 됩니다. 일본, 러시아, 미국, 독일, 한국, OECD 해서 전부 60, 70% 이상이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은 뭐였냐? 노동집약적 저임금. 핵심 전략이었어요. 그럼 이것이 깨질 때 대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대만은 이런 저숙련 제조업에서 전환 시기에 어떻게 대비되어 있었느냐? 노동력중 고졸이 4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1990년 노동력중 대졸이 한국은 37%, 대만은 45%였어요. 근데 중국은 2015년 현재 고졸이 30%, 대졸이 12.5%. 보이지 않는 중국의 실체는 내륙의 가난한 농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내륙이라고 해서 여러분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간 내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대도시, 바로 그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주변 언저리 지방도시들이 전부 다 이런 행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 상해 시민대 이 깐수성인 감숙성인데요. 서북 쪽인데 농촌 주민의 평균 소득 차이가 12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 시민이 12,000불이면 이쪽은 1,000불이라는 얘기죠.
미국은 아무리 많이 나도 맨하탄하고 웨스트 버지니아, 뭐 광산촌만 있는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 아닙니까? 이쪽에도 해봐야 4배 차이밖에 안 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중국 노동력 중심의 70%가 농촌 아동이 현실이에요. 농촌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64%가 농촌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36%가 도시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신생아 절반 이상이 지금 영양 부족 상태이고 유아의 절반 이상이 IQ가 90 이하일 가능성이 많고 남부 농촌 공동체 학생들의 40%가 회충을 보유하고 있고 4학년에서 중2년 사이 농촌 학생의 30%가 시력 문제. 여러분 중국을 가보셨으면 모르겠는데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농촌이 아니라도 초등학교 학생 교실에서 안경 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눈이 전보다 좋아서 안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 내재적인 미실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충 구제약을 두 알을 주면은 하나를 먹고 하나를 내버려요. 왜? 기생충이 좀 남아야 소화가 잘 된다는 거거든. 그게 미신이죠. 또 안경을 써야 더 이상 나빠지지가 않는데 안경을 쓰면 영원히 이제 나빠진다는 거거든. 그런 데서 안경을 잘 안 쓰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1980년부터 등소평이 한 자녀만 이제 법적으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자녀만 갖기 운동하다 보니까 저기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4천만 명의 잉여 남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중국에. 이제 본론 설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중진국의 함정. 세계은행에서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75위라고 발표했는데 CIA의 월드 팩트북에 보면 228개국 중에 106위예요. 그러니까 태국, 알제리, 코스타리카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여러분의 한 상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보드게임을 판을 여기다 준비했습니다. 이 보드게임 판이 버섯둥이들이 스머프가 주사위를 쫙 굴려가지고 재수가 좋으면 사다리에 앞에 가면 사다리 쭉 해서 70번에서 갑자기 86번으로 뛰고 거기다 재수가 없어 93번 목적지까지 거기 다 갔는데 93번에 딱 걸리면 다시 미끄러져서 71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게임이 재밌느냐. 우리 실제로 이때까지 역사상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 어느 국가가 잘 경제성장을 해 나가다가 그 나라에서 첫째 쿠데타가 났다. 모진 질병이 돌았다. 어떤 정치가가 기본소득을 외치면서 사회주의를 했다. 사례가 이 61번이면 중진국 정도 되죠. 그죠? 이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 산체스가 나와가지고 해가 미끄러진 거예요. 밑으로 후진국으로. 우리도 뭐 여기 어떻게 주사에 잘못 굴려서 미끄러질 뻔했죠 거의. 예를 들어서 멕시코, 브라질, 룰라 대통령 또 당선돼서 다니더만 있는데 1960년대 브라질 세계에서 제일 희망찬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회주의 좌파 해가지고 이 나라까지 중진국이에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 이제 좀 면한 것 같아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중국이 와 있죠. 터키에 와 있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이런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경제사적으로 볼 때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나라는 한국, 대만, 아일랜드 이 세 나라만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났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갇힌 자,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갇힌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인적 자원이 있는 거예요. 후진국이나 중진국의 모든 고졸 노동인구 비율을 보면 전부 15% 미만이에요. 2015년 브라질이 이제 정신 차려서 47% 됐고, 멕시코 35%, 터키 30%, 미국 90%, 독일 80%, 일본 99%.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OECD 평균이 78%예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6년에 뭐라고 그랬냐? 국제학술지, 국내 학술지 말할 것도 없이 심포지엄 같은 데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마라. 우리가 레드룰렛 집에 2편에서 배웠죠. 모든 정책이나 표현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 말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신창타이. 뉴노멀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뉴노멀이 어디 나왔어요? 코비드19에서 뭐예요? 뉴노멀이 뭐예요? 언택트 비즈니스. 뉴노멀이죠. 이런 말을 써야지 중진국의 함정이란 말을 쓰지 말자. 근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중국 30%예요. 미국, 일본 90%, 80%, 일본은 100%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임박한 전환은 어떤 지금 경제적 전환이 오고 있느냐? 이때까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중국이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물론 뭐 비아드니 뭐 텐센트니 뭐 이런 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매년 4만 개 공장이 지금 25년부터 폐쇄가 됐어요. 여러분, 세계 10대 철강 회사 중에 7대 철강 회사가 중국입니다. 상해 철강, 우한 철강은 하루아침에 5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어요. 30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철강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월마트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대.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어쩌다가 뭐 메이드 인 멕시코나 메이드 인 브라질이나 메이드 인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게 있지,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런 게 있지, 나머지는 전부 중국 차이나. 그런데 요즘은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픽업을 하면 30% 정도만 중국산이에요. 중국 공공도로망이 500만 킬로미터.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얼마입니까? 4만 킬로미터잖아요. 고속도로 가지고 지구 4바퀴 돌리는 거예요. 고속철도만 가지고도 4만 5천 킬로미터. 2009년, 2010년 이때 2만 9천 킬로미터, 2만 8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4만 5천. 이게 이런 국가의 대규모 이 기간 산업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마감이 돼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지금 할 게 없다는 거는 인민공, 랜민공,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180만 개 일자리가 소멸하기 시작했고, 그 대안 프로젝트로 만드는 게 기염을 토하도록 발표한 게 뭐예요? 중국몽의 추락에 그때 나왔죠. 1대1로예요. 1대1로의 허구가 뭡니까? 자본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 공사를 할 대규모 프로젝트에다 노동력까지 제공하는 거죠. 참 간단하게 제가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죠. 아프리카를 가는 모든 그 동아시아 출발 비행기는 보통 두바이에서 TS를 합니다. 두바이에서 갈아타는데, 제가 두바이 공항에 탁 한번 그 2009년에 내리니까 복도에 한 150명 정도가 쫙 그 똑같은 그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 이렇게 나이키가 이렇게 샥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키가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떡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저건 나이스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한 150명이 앉아있어요. 비행기를 타니까 뒤에 150개 전부 다 그 중국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다 거기서 돈을 빌려주고 구공으로 대규모 말하자면 인프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노동력까지 글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노동력을 어떻게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 다 지금 막혔지 않습니까?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했죠. 말레이시아 철도 실패했죠. 파키스탄도 그렇게 됐죠. 몰디브도 정권이 바뀌면서 무효가 돼버렸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업의 생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가장 싼 곳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저렴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낸 나라에다 갖다 팔고, 그리고 그 남은 돈은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나라에다 갖다 저금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 그걸 못하게 막고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장을 하면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경쟁시장을 우리가 그래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도판에도 보셨지만 저임금 전략이 이제 한계점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미끄럼틀만 탈 판이에요, 이제. 낮은 곳으로 이동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색가전에 삼성전자가 전부 베트남으로 갔죠. 중국에 있던 게 베트남으로 갔죠. 나이키 전부 인도네시아, 태국 뭐 해서 전부 동남아로 빠졌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은 비단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여러분 창원공단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창원공단은 전부 그 젊은 여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한 그 섬유단지였어요. 지금 그런 데가 한 군데다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원공단에 가서. 전부 무슨 중화학 뭐 이런 것만 있죠. 30만 개 제조업 일자리가 요 3년 사이에 없어졌어요. 대만 같은 그 작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반 아닙니까, 인구도. 8만 개 기업이 해외 이전을 했어요. 요 10년 사이에. 그 중에 4만 개가 중국으로 간 거예요. 본토로. 본토가 싸니까. 대만의 대응 전략은 이때 어떻게 됐느냐?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자. 이래가지고 품질이나 신아이디어, 뭐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데, 이게 이미지 이런 것만 향상시킨다고 일이 됩니까? 그걸 받쳐줄 인적 자본이 있어야죠. 그것을 수행하고 실행해 나갈 자본이 있어야죠. 사람이. 대만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컴퓨터 모니터의 30%를 대만이 생산해요. 이 실제로 요즘 그 뭐 자료 이렇게 보면 대만이 36,000, 일본이 35,000, 한국이 34,000, 뭐 대충 1인당 국민소득이 뭐 그렇게 보입니다. 아일랜드, 한국도 이제 이렇게 비슷한 이런 과정을 했고, 이게 결국은 숙련된 엘리트 경영자 또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사업가가 필요한 거죠. 고품질 디자인과 기술 이미지 이런 거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이죠. 여기서 잠깐 이 저자가 자기 아들을 소개해요. 왜 소개를 하냐면,
내 아들이 주립대학을 졸업했는데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스포츠센터 회원권 판다고 들어가더니만 그 다음에 무슨 회계부서를 가더니만 5년 동안에 4개 직장을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걔가 어떻게 그걸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수학, 언어, IT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소화가 됐던 거라 이거죠. 중국은 전체 인민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혁신과 산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학 졸업자 12.5%, 고졸자 30%만 가지고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노동집약적 저임금에서 퇴출된 그런 노동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하고 놀든가 무슨 국수집을 만들든가 면 튀김면 팔든가 길가에서 그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여기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는 워낙 엄하니까. 브라질이나 멕시코는 어떻게 해요? 땀에 차 지나가면 가서 유리창 닦고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노동력의 약 70%가 비숙련 상태.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자, 이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 향후 몇십 년 동안 심각하게 양극화 경제로 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2, 3억 명의 구조적 실업자 상태로 남겨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니까 800만 명이 공학 분야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보통 그 우리 스템이라고 그러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매스매틱스. 이게 스템이라고 그래요. 절반 이상 50만 명 이상이 지금 해외 유학을 하고 있고. 뭐 해외 유학을 한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해외 유학생들 중에 학교 와서 공부한 사람이 꽤 많죠. 양극화는 성장을 저해하고 왜 양극화가 성장을 저해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자기가 호구를 연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꾸 늘어나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R&D에 투자하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해야 될 역량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자원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다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뭐 거대한 비공식 경제와 이런 심각한 조직 범죄가 일어나는. 여러분 브라질에 가서 리오데자네이로나 상파울루 같은 데 가면 파벨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파벨라에 들어가면 시체도 못 찾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모든 마약 범죄 조직들이 그 속에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아주 수려한 자원과 이 모든 게 참 많은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정치가 뭐 사회주의 좌파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아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쭉쭉 올라가지를 못하고. 우리나라도 뭐 아슬아슬했잖아요. 중국은 어떠한가? 한자년 정책에 의한 4천만 명 이상의 잉여 남성. 1988년부터 2004년까지 형사사건만 14%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도. 예외는 없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워낙 공산당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전선동에 능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두고 봐야 알지만. 한 사례를 제가 드릴게요. 중국 남부에 합성 물질 생산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큰 공업 단지가 있었는데 다 퇴출이 되고 딱 하나의 기업만이 남았어요. 그 기업은 미국에다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퇴근을 해서 쭉 가는데 어느 골목길 딱 돌아가는 모퉁이에 옆 공장에서 퇴직한 놈들이 딱 모여서 차를 세우고 월급 탐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너만 먹고 사냐.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보안원을 대동시키고 공장 주변에다가 보안시설을 뭐 철조망 이런 걸 치고 뭐 이래서 이건 진짜 실사례예요. 그러면 1980년대 중지국 수준이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좀 문제가 많지만 3만 불이 넘었죠. 그리스도 한 2만 불 되고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돼서 그럼 선진국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유럽연합 EU의 도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EU의 강력한 금융 이런 혜택이 없었으면 벌써 거꾸로졌죠. 왜? 여기도 뭐 고졸자가 40%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국가 역량이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관광산업 이런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뭐 별로 없어요. 의약품 같은 거 정도는 있지만. 그러니까 고소득 국가에서는 특히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돈들을 지원해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청년 뭐 취업 장려금 같은 거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중국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중국이 이렇게 간다면 이 국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WTO를 가입한 이후에
세계 무역거래 숫자를 따질 때 미국보다 중국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경제적 공경, 심각한 정치적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빠른 성장, 그리고 민족주의, 우리 한족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선전선동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찐창타이, 뉴노멀을 해도 뭐 잘 안 통하고 그렇게 돼서 막 인민이 분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구 열도, 남중국해. 시선의 방향을 돌릴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 여기에 이르겠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